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석사과정 김준엽입니다. 이 논문은 성별과 연령을 반영한 정량적 이미지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잠재적 우울증 예측 모델 논문입니다. 특히 해당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뇌파 개인차를 표준화하여 우울증만을 고유한 뇌파 특성을 찾아내는 데 중점을 주었습니다. 이 논문은 Frontiers in Psychiatry 저널에 2022년 9월 게재된 논문으로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3.2이고 Q2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먼저 논문의 인트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문단에서는 전 세계적인 건강 위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3억 명 이상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과 이 경제 침체로 인해 잠재적 우울증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단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울증 진단은 주로 BDI나 HDRS 같은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환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또한 병원과 상담시설의 전문가 부족으로 신속한 조치가 어렵고 증상의 모호성 때문에 정확한 자가진단도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지 기반 우울증 바이오마커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뇌 활동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도 비침습적인 이의지는 빠르고 간단하게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지의 장점은 시간이 적게 걸리고 비용이 효율적이며 측정이 쉽고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파수 대역 파워가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며 이 중에서도 알파 대역 파워가 이 우울증의 중요한 바이오 마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셋째 문단에서는 QEEG 데이터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QEEG는 사용자 독립적인 데이터로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이 연구팀이 이전에 구축한 DB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표준화된 정량적 EEG 규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원시 밴드 파워 데이터를 성별과 연령에 맞춘 표준화된 밴드 파워값, 즉 Z스코어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단은 우울증 바이오마커를 위한 분류 모델의 한계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인경신경망을 사용한 우울증 탐지를 시도했지만 신경망 기반 모델의 단점은 어떤 바이오마커가 크게 기여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해석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피험자 수가 적었고 모든 피험자가 이미 임상적으로 주요 우울장애 이 MDD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이 연구 목표는 이 조기 우울증 선별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임상적으로 진단받지 않은 개인들의 잠재적 우울증을 선별하기 위한 이 QEEG 기반 모델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빠르고 저비용으로 우울증을 조기 진단하여 의사의 임상적인 결정을 지원하고 환자의 잠재적 우울증 관리를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약 1300명의 표준 QEEG 데이터를 한국뇌파 표준 참조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받았습니다. 이 중 BDI 14.48점을 기준으로 총 196명의 피험자를 선정했습니다. 잠재적 우울증 그룹은 116명, 그중 남성은 23명, 여성은 95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58.6세였습니다. 그리고 BDI 점수는 평균 21.17점이었습니다. 건강한 대조군은 80명으로 남성 44명, 여성 36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48.66세였으며 BDI 점수는 모두 0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임상적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BDI 점수가 높은 잠재적 우울증 미형군을 선별해냈습니다. 모든 피험자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고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으며 우울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에 따라 19개의 능동 습식 전극을 사용했습니다. 기준 전극은 좌우 귓볼에 부착했고 접시 전극은 왼쪽 귓볼에 배치했습니다. 샘플링 주파수는 250Hz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전극 임피던스는 10kΩ 이하로 유지하여 신호 품질을 확보했습니다. 데이터 측정은 최소 5분 이상 진행되었으며 피험자들은 모두 눈을 감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측정하는 이유는 눈 깜빡임이나 안구 운동으로 인한 아티팩트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전체 전처리는 아이싱크 브레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전원선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노치 필터를 적용했습니다. 주파수는 논문에 표기되지 않았지만 60Hz 노이즈를 제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1에서 45Hz 대역 통과 필터를 적용하여 분석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CAR 재참조를 진행했습니다. 아티팩트 제거를 위해서 ICA 진행했고, 배드 에포크를 제거했습니다. 분석할 주파수 대역은 7개로 나누었습니다. 그중 감마 대역인 30에서 45Hz는 제거했는데, 이는 전체 특징 중요도에서 기여도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 핵심인 표준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인 1289명의 건강한 피험자로 구성된 대규모 규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연령대는 4.5세부터 81세까지 광범위하며 남성 553명, 여성 73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각 연령과 성별 그룹에 대한 규범값을 제공합니다. 이 값을 통해 각 피험자의 연령과 성별 효과를 제거하는 표준화를 진행했습니다. 만약 50세 여성의 알파파워를 이제 표준화하려면 데이터베이스에서 50세 여성의 평균 알파파워를 구하고 이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Z스코어를 계산합니다. 이러한 표준화를 통해 연령과 성별 효과를 제거하고 순수한 우울증 효과만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Z스코어로 변환하면 각자의 연령과 성별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차를 보정함으로써 우울증으로 인한 뇌파 변화만을 더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팀은 EEG 신호부터 4가지 유형의 특징을 추출했습니다. 첫째는 절대밴드 파워이고 각 주파수 대역의 원시 파워 값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상대 밴드 파워로 특정 대역의 파워를 전체 파워로 나눈 비율로 퍼센트로 표현됩니다. 셋째는 절대 Z스코어 파워로 절대 밴드 파워를 표준화한 값입니다. 넷째는 상대 Z스코어 파워로 상대 밴드 파워를 표준화한 값입니다. 이렇게 4가지 특징 유형에 19개 전극 위치 그리고 7개의 주파수 대역을 곱하여 총 532개의 특징이 추출됩니다. 해당 연구팀의 목표는 이 532개의 특징 중에서 우울증을 가장 잘 구별할 수 있는 핵심 특징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앞선 532개의 특징 중에서 우울증 예측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선택하기 위해 트리 기반 앙상블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특징 중요도는 트리 기반 모델에서는 각 특징이 각 폴드에 사용될 때마다 평균 제곱 오차의 변화를 계산하고 이를 전체 분기 노드 수로 나누어 특징의 중요도를 산출해서 어떤 특징이 우울증과 정상을 구분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수치화했다고 합니다. 각 모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특징들을 교집합을 최종 특징으로 선택했습니다. 즉 6개 모델 모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된 특징만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모델에 따른 편향을 줄이고 더 강건한 특징을 선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연구팀은 총 10개의 서로 다른 블루 모델을 비교 평가했습니다. 훈련과 검증은 80, 20 분할을 사용했고 텐폴드 교차 검증으로 모델의 안정성을 평가했습니다. 최적의 특징수를 찾기 위해 특징수를 3개부터 28개까지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각 모델의 성능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성능 지표 평가로는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를 사용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우선 잠재적 우울증 그룹과 정상 그룹 간의 EEG 패턴의 차이입니다. 베타2와 베타3 대역에서 우울증 그룹이 유의하게 높은 파워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알파2 대역에서는 우울증 그룹이 정상 그룹보다 낮은 파워를 보였습니다. 토포그래피 맵을 보면 베타 대역의 증가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관찰되었습니다. 반면 알파2 감소는 주로 전두엽, 측두엽, 그리고 두정엽 영역에서 나타났고 후두엽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기존의 우울증 연구들과 일치합니다. 논문에서는 이전 연구들도 우울증 환자에서 높은 베타와 낮은 알파를 보고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상적으로 진단받지 않은 잠재적 우울증 그룹에서도 이미 뇌파 수준에서는 우울증의 신경생리학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블루 모델의 성능 비교 결과입니다. 이 표는 특징수를 3개부터 28개까지 늘려가며 10개 모델의 테스트 정확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델에서 특징수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징이 3개에서 4개일 때는 대부분 50에서 60%대의 정확도를 보이지만 20개 이상에서는 상당수 모델이 80% 이상의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둘째로 여기 가장 끝에 있는 이 모델이 일관되게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21개 그리고 23개, 28개 특징을 사용했을 때 모두 92.31% 최고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셋째로 최적의 특징수는 모두 21에서 28개 범위로 나타났습니다. 특징을 계속 추가한다고 해서 성능이 무조건 향상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모델에서는 특징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적절한 특징 선택과 모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532개의 특징 중에 단 28개만으로도 92.31%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특징 선택 과정이 매우 효과적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이 최종적으로 선택된 28개의 우울증 바이오마커입니다. 28개 특징 중에서 23개, 즉 82%가 표준화된 특징이었습니다. 이는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표준화가 우울증 예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파수 대역별로 분석하며 베타 대역이 11개 특징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알파 대역이 8개였습니다. 델타와 세타 대역도 각각 7개, 2개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그룹 비교에서 본 것처럼 베타 증가와 알파 감소가 핵심 패턴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뇌 영역별로는 전두엽과 측두엽이 각각 8개 특징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C3가 4번, 그리고 T3와 이 F7이 각각 3번 나타났는데 C3는 좌측 중심부, 그리고 T3는 좌측 측두엽, 그리고 F7은 이 좌측 전측두엽에 해당합니다. 좌반구에 치우친 이런 분포는 우울증의 비대칭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AWS M1 모델로 92.31%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베타파 증가와 알파2 감소가 우울증의 핵심 바이오마커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로 연령과 성별 표준화가 이 높은 정확도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잠재적 우울증에 대한 객관적인 EEG 바이오마커를 제시했고 Z스코어 특징이 원시 특징보다 우수함을 입증했습니다. 실제로 최종 특징은 82%가 표준화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상 진단을 받지 않은 개인들을 위한 조기 선별 도구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계점으로는 BDI 기반 부두라는 점과 임상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부족하고 이 연구는 이의제를 활용한 객관적이고 선제적인 우울증 선별의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